것들이 보여줬고 조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배드민턴 쪽의 전문은 아니라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그게 좀 죄송스럽긴 한데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중간 발표에 따르면 대여섯 가지 정도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회장에 대한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수의 개인 용품 문제라든가 또 대표팀 선발 절차라든가 또 선수들이 소집돼서 생활하는 부분 또 개인 자격으로 해외대회에 나가는 이런 문제까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는 조사가 지금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서 중간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사실을 봐야 되겠죠. 이제 봐야지. 지금 오늘 이성호 문화체육부 국장이 브리핑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본 내용 잠시 듣고 좀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신속한 개선을 위해서 후원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협회의 전체적인 상금 지원 체계 확인, 다른 종목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안세영 선수가 주장을 한 대로 개인 용품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허용을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점은 파격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많은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입니다. 배드민턴 협회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용품 같은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선수의 어떤 경기력과 직결되는 라켓이라든가 신발까지도 배드민턴 협회가 계약을 맺고 있는 스폰서사의 용품을 써야 되는 게 문제된 거거든요. 근데 현재 그 용품사와의 계약 기간이 몇 년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용품사랑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수들의 자율성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문체부가 그리고 김태규 그 배드민턴 협회장의 횡령이나 배임 가능성도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만약에 비리가 밝혀질 경우에는 협회장 사임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협회장을 계속 유지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아마 지금은 조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속속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월 말에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볼 때 좀 어느 정도 수준의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런 조사 결과 자체 그리고 또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강제 조항이 없는 어디까지나 권고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드민턴 협회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봐야 되겠는데 아마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론을 무시하기는 어렵겠죠. 안세영 선수가 쏘아올린 공이 일단 가시적인 어떤 반응을 불러온 것 같기는 합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반응이나 조사 과정에서 또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축구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만과 A매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1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월드컵 3차에선 2차전에 해당되는 어웨이 경기입니다. 지난 이제 팔레스타인 경기가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만큼 지금 선발 라인업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홈경기 0대0으로 비기면서 불안한 출발을 한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3차에선 10경기 가운데 이제 9경기가 남아있고요. 원정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매년 6월까지 우리가 총 10경기를 치르는데 B조에서 2위 안에 들어야만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손에 쥐고요. 3위, 4위로 밀려나면 4차 예선으로 가게 되는 험난한 일정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 됩니다. 첫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은 우리 조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 가운데 비교적 전력이 약한 팀입니다. 홈에서 우리가 3점을 따지 못하고 오히려 승점 2점을 잃고 약하기는 팔레스타인보다 오만이 더 잘하지. 치러진 오만 원정만큼은 반드시 잘못하면 질 수가 있는 거지. 팔레스타인처럼 그따위로 나간 그 첫걸음이 돼야 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 말한 거 딱 맞아. 김희규 선수가 축구했던 사람이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좀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주민규 선수가 현재 리그 내에서도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민규 선수가 활약하기에는 주민규 선수 스타일은 내려와서 골을 받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까치까치. 페널티 어리 안쪽에 공이 많이 투입이 됐을 때 그런 공들을 보장. 지켜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팔레스타인전을 돌아봤을 때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후방에서부터 전방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매우 부족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 모두 다 이렇다 활약을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이었고요. 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많은 걸 바꿔가겠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만 원정에서의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내용도 정말 중요할 건데 많은 변화를 주는 게 사실 대표팀에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축구를 바꾸는 게 오히려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고 한 달에 팀이 만에 분위기가 그 정도 좋아야죠. 소화하는 대표팀의 특성상 팀이 분위기가 변화를 좋아요. 자주 주는 걸 오히려 지향해야 됩니다. 네, 그런 만큼 감독이나 우리가 선수. 과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많은 이거 변화를 먹고 주고 먹어야 이 경기를 이놈의- 치를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 오세훈 선수의 선발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팔레스타인전에서 후반 쪽에 이강인 선수와 보였던 어떤 그 호흡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팔레스타인전도 전반보다는 이제 후반전에 조금 좋아진 모습이었고요. 네. 후반에 오세훈 선수가 들어가서 전반보다는 좀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코칭 스텝이 선수 컨디션을 먼 살피겠습니다만 지난 경기만 돌아봤을 때는 현재 오세훈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 낮다는 판단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가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울산 HD 시절에 팀을 이끌었던 방법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본인이 선호하는 4-2-3-1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변화를 줬을 때 백스리를 들고 나와서 경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간간히 이제 공격수를 2명 배치하는 이런 백스리는 선택들을 그거. 하는데 오만 원정이 우리에게 상당히 2002년 중요하잖아요. 월드컵 때 그거 하려고. 우리를 약체로 평가되는 수비수 팔레스타인과의 홈 경기를 이기면서 우리가 불안하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서 이기고자 한다면 공격수를 많이 둘 수 있고, 이제 그리고 요번에 비교도 이제 난리 나고. 필요하다고 얘기한 거 봐서는 백스리로 변화를 줄 가능성도 백스리. 있습니다만 역시 변화의 공 소폭에 그쳤으면 2002년 월드컵 하는 때처럼 바람을 말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등학생 출신, 고등학생 국가대표 이강인이 양민혁 선수의 출전 왼쪽 가능성이 수비수요? 지난 경기는 양민혁 선수가 이영표처럼 아예 엔트리에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양민혁 선수의 몸 상태가 어떤지 일단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강인이 사실 공격수가 저희들이 알기 아니라 어려운 저 부분이거든요. 뭐야? 그런데 이영표처럼 왼쪽 NC를 수비수. 봤을 때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공격 숫자를 늘렸을 때 내가 볼 때 카드가 공격수 넉넉지 않다는 위인이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우리가 승점 석점 이기고자 하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물량 공세를 통해서 상대를 압박해야 되는 타이밍도 박수. 올 수 있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판단을 벤치에서도 한다면 양민혁 선수가 엔트리에 포함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고,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출전 기회도 얻을 수 있겠죠. 지금 누가 홍명보 누군지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전과는 조금 다른 전술을 채택을 할 거다.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줄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그래도 소집되고 며칠에 더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먼저 우려되는 거는 홍명보 감독이 오만은 밀집 수비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요. 네. 야 하다하다 벤치의 이제 중요한 능력치 가운데 하나가 진단을 잘 못하는 나라를 근데 오만은 우리나라 수비를 경기를 집중을 하면서 밀집 수비 대응을 쓰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력이 많이 오만은 지난 떨어져.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패했는데 오만도 첫 경기를 졌기 때문에 아니 옛날에는 그냥 중요하고요. 수비를 그리고 뭔 오만은 상관이야. 지난 이라크 원정에서도 공격수만 전력에서 잡는 자신들보다 앞선다고 평가받는 이라크 상대로 내려앉아서 수비하지 않았거든요. 네. 아마 우리를 상대로도 유사한 경기 패턴을 보일 확률이 높고요. 오만의 감독은 유럽에서 건너 체코 출신의 시라기 감독입니다. 네. 본인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극단적인 수비 대응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만약에 오만이 밀집 수비 대응으로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이 경기를 준비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전에서 아쉬운 부분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해설위원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조금 안타까웠습니까? 일단 후반에서 공이 이게 전방으로 전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네. 선수들이 그냥 포메이션을 따놓고 이제 경기에 나가는 것이 그렇죠. 아니라 이제는 축구 자체가 어느 정도 전략 전술에 관한
표준화가 있거든요. 네. 그 표준에 가까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질 못했고 또 팔레스타인이 극단적으로 내려왔던 것도 넣을 수 아니고 있었네. 전방 압박을 활발히 했던 못한 것도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를 상대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강인이 공격적으로 오른발, 전진하고 또 오른발 상대 수비를 아니에요. 파괴하는 좋은 방법을 많이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그런 만큼 오만과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는 아시아에서 강호로 평가받고 상대를 이겨야 되는 위치에 이놈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딱. 앞으로 전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양질의 패스를 통해서 상대 페널티 어리어 안쪽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겠죠. 네, 이런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이 팔레스타인전에서 이 경기를 마치고 붉은 악마와 부딪히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저것도 그 내용 뭐 듣고서 또 추가로 얘기 나눠보도록 저거 하겠습니다. 나오던데 쇼츠.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붉은 엄마가 눈높이가 높아졌나 보지. 저를 공격적으로 2002년 월드컵만 생각을 하나 보지. 네, 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경기력으로 이제 당연히 선수들이 이제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다음 경기 꼭 잘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김민재 팬한테 선수의 팬한테 인터뷰에 같이 말하면 안 되지. 해설위원이 어떻게 보셨어요? 애초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나 처음 봤어 태어나면서 네, 그래서 붉은 엄마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냐. 그리고 관중들의 야유는 처음부터 선수들에게 끝까지 선수들에게 향한 것이 아닙니다. 네. 관중들은 대한축구협회 그래 붉은 엄마는 그거 표시한 거지. 니네 선수가 아니라 그리고 협회. 공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격으로 선임된 지한테 감독의 그러는 줄 알아. 감독을 향한 야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대한축구협회가 지한테 하는 줄 알아. 통해서 좋은 감독을 뭐. 선임을 했으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고 관중들의 야유는 대빵 당연히 판인가 없었을 보지. 거고요. 맞지? 그리고 선수가 오해해서 저런 발언을 할 일도 없었을 이놈이 거고 어디서 또 거기에 있어서 본인이 야, 잘못된 얘기를 삼촌 순발력 했다라고 얼마 수정을 된다, 할 정말. 그럴 일도 애초에 없었을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감정 소모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당시에 경기 보고 나서 이제 김민재 선수가 좋지 않은 얼굴로 그렇지. 관중석으로 가서 깜짝 또 놀란 그러네. 그 시청자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자, 경기를 그렇게 봤는데, 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오늘 경기에서 이제 득점을 할 경우에는 또 다양한 개인 기록을 쓸 수도 있다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개인 기록을 이제 넘어서려면은 골을 많이 기록을 해야 되긴 합니다. 네. 오늘 기록 경신을 하려면은 다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차범근 감독이 대한민국 대표팀 유니폼 입고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기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차범근 전 감독이 58골을 가지고 있고 또 황선홍 감독이 50골입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48골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경신이 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네. 아마 최종 예선 안에서 3차 예선 안에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경신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록은 많이 차이가 나지 기록이 않기 문제냐? 때문에 기록은 금방 깨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팀이 문제지. 이제 오만의 축구대표팀 감독은 손흥민 우리 선수를 가장 경계할 만한 선수로 뽑았습니다. 오늘 그 오만전에서 좀 키플레이어 누가 될 걸로 예상하세요? 키플레이어는 선발로 나가는 선수 모든 선수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선수 모든 선수가 다 제 몫을 해내야지만 네. 이제는 아시아에서 우리가 쉽게 볼 상대가 없고요. 이제는 그리고 쉽게 못 보지. 상대들도 팔레스타인도 감독의 인터뷰가 그따위로 손흥민 선수를 축구하네. 경계한다고 했지만 자신감이 찬 뉘앙스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누구도 이제 우리를 만나서 한국이 어려운 팀이고 강한 팀이니까 근데 강한 팀이 좋은 아니지. 경기에서 승리를 해보겠다라고